자, 건축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거기 건축 절차를 그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자, 우리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행위가 아까 세 가지였죠. 건축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대수선이 있고 또 용도 변경 있죠. 용도 변경. 근데 건축 대수선은 원칙은 이 행위를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경미한 거 뭐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올라갈 때는 허가 받죠. 내려갈 때는 신고하죠. 그래서 얘는 허가 또는 신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요걸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할 때는 원칙은 뭘 받아야 돼? 원칙은 허가. 경미한 거 뭐 한다고요? 신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 파트에서는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허가 파트는 첫 번째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허가를 받는 요건,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 허가 요건이 있었죠. 허가 요건도 있어. 허가 요건도 있고 허가 요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된 규제 제도가 있어요. 허가와 관련된 규제 제도가 뭐가 있더라? 건축 허가 아니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뭐 할 수도 있다.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죠.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어쨌든 허가 착공을 제한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우리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예요, 재량 행위예요? 우리 건축 허가는 기속이다, 재량이다? 기속. 다시 말해서 건축법에 맞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거부라는 건 이거는 재량이죠.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는 원칙이 뭔데?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인데, 원칙은 기속 행위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행위도 있다? 재량 행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량 행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기속 재량 행위. 근데 절대로 건축 허가를 자유 재량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허가를 했다가 뭐 해버릴 수 있다? 취소해버릴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허가와 뭐 관련된 규정들, 우리 사전결정제도 들어봤죠? 사전결정.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 돈 예치하는 것도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허가 파트야. 이 허가에서는 무조건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허가 파트에서 무조건 출제되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허가 착공 제한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 공법은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몇 군데를 공부한다고? 세 군데 공부하거든. 근데 우리 정비법에 허가 제한이 있는데 아마 문제가 없어서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럼 안 했는 건 그냥 잊어버리고, 허가 제한이 우리 공법에 3번 나오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 무슨 허가 제한? 국토계획법 무슨 허가를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제한 나오지. 그 개발행 허가 제한은 누가 했어요? 에브리바디가 했잖아. 에브리바디.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거야. 근데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데 제한하려면 뭘 정해야 돼? 지역을 정해야죠. 어디를 제한할 건지. 우리 건축법에는 면적과 경계 이런 걸 정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역이야.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 사유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제한하는지 기간도 나와야죠. 도대체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되잖아. 그게 허가 제한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제가 허가 제한하면은 항상 지역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허가 제한 지역 등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이 쫀이잖아. 쫀에서 우리 학습 목표가 뭔데? 대상과 절차죠. 대상과 절차. 쫀 지정하는 절차는 필수 절차가 뭔데? 심의에서 우리한테 고시 공고하는 거죠. 이게 절차잖아. 그런데 우리 허가 제한은 공식이 그냥 심의예요, 의견 심의예요? 의견 심의하는 쫀이잖아. 그래서 허가 제한은 반드시 의견 심의입니다. 그 누구 의견 듣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 건축 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 들어요. 주민. 아시겠죠? 주민. 그리고 제한은 누가 하죠? 건축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허가권을 자를 제한하는 거야.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그럼 허가권자가 높은 양반은 그 허가권자를 알아야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을 알겠는데 참 이게 또 허가권자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구나. 원칙은 누구야? 응? 특시특도. 앞에 특시특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 놈은 지자체만 나오면 무조건 나와. 공법에서. 시군구가 중요한 거야. 시군구가 허가권자단 말이야. 시군구가. 그런데 요 시군구 위에 뭐가 있어? 특광도지사가 있지. 특광도지사가 있는데 이 특광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도지사는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야. 물론 국장과 말할 것도 없고. 얘들이 허가권자잖아. 그럼 얘들보다 높은 양반은 특광도는 얘들하고 특광시하고 특시특도는 광역이죠. 그러니까 광역이기 때문에 얘들보다 다 높은 양반은 국장이잖아. 국장도 제한하고 또 시군구는 누구도 제한할 수 있어? 특광도지사가.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자는 누구다? 국장하고 누구? 특광도지사다 이 말이에요. 특광도지사.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그럼 얘는 누구를 제한해?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하지. 모든 허가권을 다 제한해. 특광도에서 누구를 제한해? 시군구를 제한하지. 시군구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한하는 사유 두 가지. 요걸 기억하시는 거야. 제한하는 사유. 자, 국장이 나오니까 국토관리.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 얘는 지역계획. 또 무슨 계획? 도시군계획. 요거 기억하시는 거야. 요. 아시겠어요? 요거 기억하면 끝났지 뭐. 이런 사유로 국장은 허가권자를 제한하고 얘는 누구를 제한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을 제한하고 뭘 제한해 뭘? 허가하는 걸 제한하는 거야. 허가를. 만약에 허가가 낮잖아. 그래도 이런 게 사유에 해당하면 착공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거야.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뭐 착공 아시겠죠? 몇 년? 2년 연장. 허가 제한 기간 연장은 무조건 몇 번만 연장하는 거야? 한 번만 연장하는 거야. 한 번만. 그거지. 그 절차는 이거고. 얘들이 이런 사유로 요거잖아요. 요거. 자, 한번 볼까요? 1번. 국토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은 시군구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고 기간은 딱 한 번만 연장이 되죠. 1년 범위 안에서. 4번. 특광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죠. 요 보고는 사전 보고다, 사후 보고다. 사후 제한한 경우, 제한하고 나서 보고하는 거죠. 국장은 보고받은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죠. 예, 뭐 공고 내용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 칠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심의를 거쳐 제한했잖아. 그럼 공고해 주지. 공고는 누가 해? 제한은 얘들이 했잖아. 제한은 얘들이. 공고는 얘들이 의견 들어서 심의 거쳐 지정했죠. 근데 여기서만 특이해. 지정한 자가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자한테 보내요. 뭐 말인지 아시죠?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제안해서 지정해서 보내면 허가권자가 대외적으로 뭐 한다? 공고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 하면 이제 100% 정리한 거죠. 5번. 특광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가 제한해놓고 지가 제한하는 거잖아. 근데 뭐 시군구청장이 제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은 말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자, 건축 대수선 원칙은 허가받죠. 누구한테 받아?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얘가 원칙이죠.
구청장. 2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자, 허가받고 착수하면 2년이죠.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우리 건축 허가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나중에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성의받죠. 주택법에 가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 개를 반드시 같이 기억합니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2년 이내 착수하는 거하고 또 착수는 했지만은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한 거 하고 한 개가 더 있지요. 한 개가 더 있는데 적으려면 너무 길죠. 그냥 말로 해볼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 착공신고 전이죠. 착공신고하기 전입니다. 경공매동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죠. 경공매동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잖아.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이 불가능해? 6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해야 되는 사유 3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3개, 3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정축, 개축, 재축 행위는 이거는 또 신고 단원별 문제인데 이렇게 섞어내버리면 참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다 그죠? 우리는 지금 허가를 보고 있는데 신고를 봐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 요약집이나 책이 있으신 분은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건축 신고 중에 공식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만 일단 적으면 될 것 같네. 자, 건축 대수선 얘기예요. 건축 대수선은 허가를 받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무슨?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85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합계가 있죠. 자, 연면적 합계는 얼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내. 자, 바닥 면적 합계는 뭐 하는 거?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합계는 뭐 하는 거? 얘는 건축이지. 그러니까 신축도 된다 이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새로 신고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건 연면적 합계 100이야. 연면적 합계 100. 그 다음에 대수선도 있죠. 대수선. 누구 삼촌? 영희 삼촌. 연면적은 얼마? 200. 엔더. 층수는 몇 층? 3층. 두 개 다 미만이죠. 영희 삼촌 항상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영희 삼촌은 항상 미안하다. 영희 삼촌 미안. 이 소규모 건물을 대수선 한다면 무조건 신고죠. 요 3개는 공식이야.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뭐 한다? 예, 신고하고 가능하다. 단 요거는 조건이 하나 있죠. 바닥 면적의 85까지는 무조건 신고하고 정축이 되는 게 아니고 3층 이상인 건물이 문제가 되죠. 3층 이상은 3층 이상은 연면적 얼마? 10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내에서 85까지 정축, 개축, 재축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 공식이고 요 정도 우리가 영희 삼촌은 꼭 알아야 돼. 우리 영희 삼촌 말 나온 김에 영희 삼촌 또 어디서 나와? 얘를 뭐 하려고 그래? 얘를 건축 대수선은 전부 신고인데 건축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만 신고해? 얘는 건축은 어디서만 신고야? 간농자에서만 신고잖아. 영희 삼촌. 자,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세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정축, 개축, 재축 있죠. 이거는 공식이죠. 시공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인데 물론 3층 이상이라면 조건이 있다. 3층 이상이라면. 그러면 3번이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시험에 명확하게 주겠죠. 2층인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니까. 단층인 건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2층 단층 2층은 85까지 무조건 신고하고 정계 재축이 되잖아. 3층 이상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4번 대수선의 경우 나왔죠. 영희 삼촌 나왔네. 미안해. 영희 삼촌. 건축물의 대수선은 미리 시공부에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번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특광시장에게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원칙은 허가권자가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이죠. 그런데 특광시장도 허가하죠. 그 특광시장이 허가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대규모 건물 아닙니까? 요게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두 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하면 이때는 특광시장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지금 이 규모 안 되잖아. 그런데 증축을 해가지고 이 규모가 될 수 있죠. 그래도 시장이 허가하거든. 조건이 연면적 얼마 이상? 10분의 3 이상을 뭐 해가지고 증축을 해서 21층이거나 10만이 되면 이때도 시장이 직접 허가해요. 그런데 이 규모에 해당되어도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거 이런 것들은 제외되죠. 제외된단 말은 구청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자, 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광시장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특광시장이 직접 허가를 합니다.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용을 처하는 것.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방금 보신 거예요. 10만 이상, 21층 이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자가 받고 인정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자, 우리 허가 거부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허가가 거부되는 건 일단 허가 거부입니다. 허가 거부는 무조건 건축인이 뭐를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거부한다는 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가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죠. 위락 숙박. 자, 두 번째가 지하층에 뭘 넣는 거예요? 거실을 넣는다. 아니면 주거용을 넣는 것이 이게 부자가 받죠. 부자가 받아. 이런 경우는 뭐 한다? 거부할 수 있어. 물론 여기서 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 그죠?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지하층도 있고. 그다음에 위락 숙박. 얘는 어디에 안 맞을 때? 주거 환경, 교육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이렇게 돼 있죠. 교육,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여기에 부재가 갈 때, 이럴 때는 심의를 거쳐 뭐 한다고?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번 질문은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질문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빼먹었네. 그래서 주변 환경 이렇게 해놨는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3번 건축허가는 원칙상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다가 아니고 원칙은 뭐다? 기속이죠. 예외적으로 재량이 있죠. 우리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해서 기속 재량 이렇게 해도 되고 기속 행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재량 행위다. 아니면은 자유재량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유재량이 아니다. 4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갑이 24층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21층 이상이죠. 이럴 때는 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런 뜻이죠. 5번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착수는 몇 년? 2년. 우리 공장은 몇 년? 3년입니다. 공장은 3년. 일반 건축물은 착공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은 몇 년? 착공 의무는 건축법, 주택법 다 1년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착수 의무 기간 연장은 1년이다.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는 착수 의무 기간이 몇 년인데? 주택법에는 착수 의무 기간이 몇 년이야? 5년이잖아. 5년. 여기는 몇 년? 2년. 연장은 다 몇 년? 1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가설건축물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뭐 가설건축물이 우리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가끔은 물어봐요. 가끔 물어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 일반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있죠. 이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다.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허가 받는 건 있죠. 우리가 가설건물을 허가받아 짓는다는 건 일반 토지가 아니에요. 허가받아 짓는 가설건물 일반 토지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우리 국회법에는 시설부지라고 공부했죠. 근데 우리 여기는 시설 예정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이야. 시설 예정지. 그러니까 시설 부지는 본래 건축 허가가 나왔나?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나죠? 허가 안 나는데 우리 단계별 집행계라는 거 공부하셨잖아. 단계별 집행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죠. 3년 안에 공사하는 건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공사하는 건? 그러면 만약에 1단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는데 1단계에 들어있죠? 들어있으면은 꼭 공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가설 건물이고 뭐고 절대 허가 안 나요. 1단계 들어있으면. 개축도 허가 안 나. 그런데 1단계 없고 2단계 있죠. 그럼 몇 년 동안 공사 없다는 거야? 3년 동안 공사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복습해 봅시다. 몇 개월에 나와야 돼? 3개월 나와야 되잖아. 다른 법에서 의제될 때는 몇 년? 2년. 그죠? 근데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안에 할게, 언제 할게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맞지요. 그래서 돈, 재원 조달 계획이 없으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1단계 없어. 요 경우 3년 안에 공사 없죠.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 못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최소 몇 년 동안은 공사 안 한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본래 시설부지는 허가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공사 없는 동안에 굳이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줘 안 줘? 일절 안 줍니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공사 들어오면 철거 명령 나와요. 석 달 전까지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 나와. 제가 지금 하는 애는 국계법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서 공부는 안 했어. 그거야 그거. 그럼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적합해야 돼. 단계별 집행 1단계 없고 등등 기준에 적합해야 돼.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네요. 3년이네. 3년 이내인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 들어오죠. 그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에는 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기간을 연장하려면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다시 하라고 그랬거든. 올해부터 바뀌었어. 이 시설부지 가설건물은 이제 허가 신청 안 해도 자동 연장이야. 가만히 있어도 사업 안 들어오잖아. 자동 연장. 허가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분양 목적으로 지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 가설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철근 콘크리트로. 3년 동안 쓰려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안 되겠지. 외울 게 없어. 이 가설 건물은요. 4층 이상이 되면 허가 안 나요. 그러니까 3층까지는 청소 안 따져. 그러니까 3층 이하는 무조건 뭐 한다? 된다. 3층 이하는. 숫자 2개 나왔잖아. 3층 이하. 기간은 몇 년? 3년 이하. 33. 4층 이상은 안 돼. 외울 거 있어 없어? 없어. 한번 들으면 다 알지 뭐. 한번 들으면. 자, 3번 보세요.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으로 가장 부족한 거 허가 대상을 보죠. 공동주택 판매 영업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로 사업의 시급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보호를 위해 가능하다. 절대로 이런 지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나오는 거. 이 법조문 아니야 요거. 그러니까 우리 공법은 법조문이 나와요. 법조문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이런 거 뭐 이런 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법조문밖에 안 나와. 존치기간은 몇 년이요? 3년 이내라니까. 그래서 틀린 거지. 다만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 연장. 아시겠죠?
자동 연장.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요구하면 안 된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3번은 문제를 구성하려면 정확하게 말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렇게 넣든지, 아시겠죠? 뭐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문제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 6개월. 아까 했죠? 허가 취소 사유 3가지 꼭 기억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해야 된다. 맞죠? 연장 몇 년? 1년. 연장은 몇 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착공 연장을 한 번만 연장한단 말이 언제 있었어? 그런 말 없었지. 그냥 1년 이내지. 아까 허가 제한 기간 연장이 한 번이었지. 허가 제한 기간. 근데 여기서 절대로 몇 번 연장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 그냥 뭐 모르면 한 번 연장이라 기억해야 된다. 3번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등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앞에 나왔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민환경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심의를 거쳐 안 거쳐? 거쳐. 심의 거쳐. 우리 건축법에 건축인이 심의해 안 해 물으면 그냥 한다 그러면 돼요. 심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단독 문제를 물어보면 그때는 좀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심의하는 거야. 근데 건축인의 심의 대상은 우리 시험에 언제 물어봤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4번 허가권자는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아까 했죠?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지하층이죠.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아니면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뭐 거부하는 건 3번, 4번 두 개죠. 3번, 4번을 묶어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건축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돼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아까 한 거죠. 허가 착공 제한입니다. 틀린 거.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는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맞죠? 이거 누가 제한하는 사유예요? 국장. 두 번째,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등에 필요하여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이 착공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있죠? 이것도 누가 제한하는 사유야? 국장. 요거는 주무부 장관이 뭘 받아서? 요청. 자, 그래서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세요. 3번도 마찬가지네. 국민경제도 나왔죠. 1번, 2번, 3번 다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3번도 직접 제한하는 겁니까?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주무부 장관 요청이에요. 그리고 2번, 3번은 주무부 장관의 뭐? 요청. 1번은 직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토관리상 직접 제한할 수도 있고 주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4번 특광도에서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특광도의사가 제한하는 사유는 뭐다?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이죠. 장기간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이내. 연장은 몇 년? 1년. 연장할 수 없다. 틀렸죠. 자, 6번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6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네. 자, 7번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죠. 도지사 사전 승인. 아까 우리 21층 이상 대규모 건물을 특광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허가했죠. 그런데 도지역에서는 도에서는 허가 안 하잖아. 그래서 도지역에서는 시장 운수가 허가를 하지만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밑에 해설을 봅니다. 해설을 보시면 자, 도지사 승인 대상은 1번 21층 이상, 2번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이상. 괄호 안에 공장, 창고,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 것 제외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괄호가 2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1번, 2번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21층 이상도 해당되고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규모가 되더라도 공장 창고는 시장이 안 하고 구청장이 허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청장이 허가하니까는 시장 군수도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특광시장이 허가하는 사유를 그대로 도지역으로 가져가면 도지사의 뭐다? 승인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도지역에서는 이런 규모에 해당되는 공장 창고 이런 건 승인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3번, 4번을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셔야 되죠. 요 3번, 4번은 왜 승인을 받는 건가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 이게 공통점이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만 받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위락, 숙박. 위락, 숙박은 둘 다 공통이죠. 이제 차이점이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이 자연환경수질보호에서는 특징이 뭐다? 규모가 커야 돼. 자연환경수질보호는 규모가 작으면은 해가 안 된다는 거지.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그런 숫자가 어렵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이 돼야 돼. 두 개 중에 한 개 해당돼야 돼. 거기다가 또 차이점이 뭐다? 여기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위락 숙박만 대상이죠. 그런데 자연환경수질보호는 011이 세 개가 더 있죠. 011, 공이 뭐예요? 공동주택 1이 뭐예요?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정수가 50층이랍니다. 당연히 승인 받아야지. 몇 층 이상은 받아? 21층 이상. 공장 창고와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건축물의 건축. 자,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승인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30만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나오면 반드시 규모를 찾아야 됩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가 작으면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없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규모가 있어야지. 응? 아, 4층 있습니까? 4층 있네. 아이, 큰일 났네. 눈이 안 보여. 4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 대상 맞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고. 자, 일단 규모를 찾습니다. 연면적 합계 900. 요거 가지고는 안 되죠? 층수가 3층 이상 있든지 아니면은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이 되든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규모가 안 되는 거죠.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에 안에서는 위락 숙박은 무조건 대상이죠.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규모가 없잖아. 규모 제한이 없잖아. 무조건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8번 문제는 건축법상 각종 신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공사, 착수 전까지 축조 신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뭐 착공 신고를 며칠 전까지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거야. 그냥 착수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착수하기 전까지만. 근데 이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허가 대상하고 일반 건축물은 미리 허가 신고했죠. 신고하고 나중에 착공 신고 별도로 한다 이 말이야. 착공 신고는 며칠 전까지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착공 신고 며칠 전까지. 2번 일반 건축물의 착공 신고는 착수 전까지 뭐 같은 말이죠. 착수 신고하기 전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있죠. 요거는 일괄 신고인데 요거는 몰라야 됩니다. 그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몰라야 되고. 4번 아까 했죠. 이용담 2m 넘는 옹백 담장을 신고하는 거 맞죠? 축조 신고. 자, 건축주 변경 있죠? 밑줄 한 거 보세요. 건축주. 그 밑에 한번 적어볼까? 설계자, 감리자.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요 네 개를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합니다.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 이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건 전부 신고입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은 뭐 한다? 신고한다. 예전에는 건축주만 바뀌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전부 신고하는 겁니다.
9번 문제를 봅니다.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사용승인. 자, 우리는 허가, 인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게 많죠? 의제되는 게 많잖아. 의제 처리하려면 뭐 해야 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우리 건축법원 행정기관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건축법은 며칠? 15일. 정비법은 며칠? 30일. 나머지 법은 20일 그랬잖아. 기억할 의지가 없네. 의지가 없어. 몰라도 돼. 1번 봅시다. 건축주가 사전결정 통지했습니다. 사전결정. 우리 사전결정 받으면 네 가지가 의제됐죠. 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건축허가가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건축허가를 날려면은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 국회법에서 일단 무슨 허가가 나야 돼?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같으면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게 나야 되잖아. 물론 산지 중에 보존산지 있죠. 보존산지는 저 시골의 산지 있잖아요. 시골에 보존하는 개발 못하는 저 시골의 계획관리 말고 생성관리,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 뭐지 있잖아. 거기 보존산지는 사실은 우리 국회법에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산을 뒤집어 엎을 때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보존산지가 이렇게 개발행 허가 받을 때 의제되려면 이거는 도시적 안에 있을 때만 얘기해요. 도시적 안에 있을 때만. 자, 이거 참고로 하시고 우리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여기 한 개 더 있죠. 하천점용 있었죠. 하천점용허가.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건축허가가 안 나죠. 안 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뭐를 신청하는 거야? 사전결정 신청하죠. 자, 이런 관계법률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나 안 되나 요걸 신청하는 게 사전결정 신청이에요. 그럼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요 네 가지가 의제된다 이 말이야. 물론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더 많아. 23가지나 돼. 사전결정하면 요 네 가지가 의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전결정 하려면 허가권자가 얘들 만나서 협의할 거 아니야? 협의 요청 받은 자는 허가권자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는 거야. 15일 말에 그게 15일이라고. 1번 보세요. 건축주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네 가지 받은 것으로 보잖아.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아까 나왔죠? 경광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3번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죠? 그러면 건축허가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것들이 21개나 있다며. 그럼 이것들에 관한 각종 검사 등이 또 사용승인 받으면 의제가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받으면 국회법에 아까 허가받으면 사전결정이나 이런 거 받으면 개발행위가 받은 것으로 보잖아. 그러면 개발행위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지? 에이? 그럼 여기서 사용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거는 많이 했잖아. 이거는 많이 했어. 우리가 세 가지 관계 정도는 기억하자라고 했죠.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국회법에 무슨 허가? 국회법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건축법에는 무슨 허가가 있고, 건축허가가 있고, 우리 주택법에는 뭐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받은 것으로 보죠. 그럼 얘들 만나서 협의하잖아. 그럼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고? 20일이라고. 건축허가는 15일이라고.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30일이라고.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야? 20일. 그럼 얘도 앞에 받으면 의지되는 게 많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협의했을 때 얘들은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는 거야. 얘한테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볼까? 건축법은 며칠? 정비법은 나머지는 이건 다 나머지잖아. 이거는 건축법 정비법 아니잖아. 그럼 얘가 이런 자들하고 협의했잖아. 지금 개발인 협의했잖아. 그럼 얘들은 얘한테 며칠 여긴 제시해? 20일. 얘들은 얘한테 며칠 여긴 제시해? 20일. 그럼 얘는 얘한테 며칠 여긴 제시해? 15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개발인이 허가를 받으면 얘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지. 건축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 승인 받지. 그럼 얘 받으면 얘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 검사 받지. 얘 받으면 이거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관계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 승인서를 내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용 승인을 하려면 검사하는 거 기억납니까? 공사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7일 이내 검사하잖아. 검사해서 승인서 주잖아. 그럼 검사했는데 합격이 안 되면 승인서 줘 안 줘? 안 주지. 그러니까 반드시 7일 이내 승인서 주라는 거 말이 안 되지. 합격하면은 승인서 줘야 되는데 합격도 안 했는데 승인서 주면 되나 안 되지. 시정명령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우리 임시사용승인은 나머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이 뭐야?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 지금 대형 저 부산 쪽에 가면 부산하고 여기가 대구구나. 부산하고 저 기장 쪽인가요? 그쪽에 울산 쪽 중간에 보면은 아울렛 매장 있는 거 있잖아. 가보셨어요? 저 서울의 송파에 저번에 뭐 롯데월드 만들었잖아. 그때 막 부실 공사해가지고 난리 났었지. 문짝 떨어지고 막 했잖아. 그러면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대부분 임시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해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가 잘못되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을. 그래서 우리 건축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요. 정해놓고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연장은 나머지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연장 기간 제한이 없어. 아시겠죠? 대형 공사나 안방 공사 등으로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장기간 건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주택법에는 임시사용 승인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주택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그게 뭔지부터 생각해봐. 아파트 입주하는 거죠. 입주를 시켜놓고 나중에 2년 있다 나가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주택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조경 이런 것은 조건부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거든. 주택법은 완벽하게 임시사용 승인이 나는 거야. 완벽하게 공사 끝나야 돼. 그럼 주택법의 임시사용 승인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자, 10번. 우리는 지금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허가를 받고 경미한건 신고를 하고 아니면은 가설 건축물도 있죠.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우리 국가지자체 있죠. 국가지자체는 허가를 받아요, 신고를 해요,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면은 허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허가는 공모를 대충 했고 신고도 원칙만 안 받고 가설 건축물을 허가 대상 받죠. 이거 본 거야.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지. 공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강의가 제일 좋아요. 그냥 들을 때 그냥 재밌고 그냥 막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막 그냥 하고 좋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사실은. 시험장에 가면 별로 도움이 안 돼.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은 건 입에 달 수가 없어요. 왜 달 수가 없어?
그 달달한 거 다 먹고 사탕 먹어 달달한 거 다 먹어가 몸에 다 좋을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세상은 진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고생을 해야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고생 안 하고 뭔가를 얻으려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자꾸 이게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을 좀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딱 자격증 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60점 딱 받아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시기 모르죠 이거 이 사람들. 그냥 얘가 대충 얘가 60점 턱걸이 딴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정말로 90점 이상 딸 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나마 60점 받은 거야. 이 사람 그렇게 안 했으면 무조건 가라. 한 10년 해도 안 돼. 10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니까. 왜?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 나중에 되면 공법책이 이렇게 쌓여. 공법책.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딱 시험 치면 끝났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이제 시험 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제. 합격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한 문제 복수응답 되면 합격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긴장해가 날려. 시험 치놓고 시험 치기 전에는 편안하게 있다. 시험 치고 나면 그때부터 막 내가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막 술 마시고 울고 난리를 치고 그 힘으로 공부를 하지 공부를. 그 술 마시고 울고 할 그 힘으로 공부를 하라고. 공사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착공신고합니다. 착공신고는 요 세 가지 착공신고한다고 그랬잖아. 일반 건물은 다 착공신고하고 가설 건물 중에는 요 세 개만 착공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착공신고도 최근에 다른 자기 시험에서도 물어봤어. 착공신고. 이런 건축주가 허가권 헌지한테 착공신고하겠죠? 요 세 가지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는 나중에 뭐도 받아? 사용승인도 받아. 그 물시 뭐라 물어봐? 허가를 받아 축지원 가설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X라니까. 요 세 개는 착공신고도 하고 뭐도 해야 돼? 사용승인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사용승인 누구한테 받아? 그렇지. 아주 원점으로 돌아오면 또 갑자기 또 뭐가 탁 막힙니다. 원점으로. 허가한 자가 검사하고 인가한 자가 검사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그죠? 허가한 자가 검사하고 인가한 자가 검사하고 주택법 빼고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사용승인 여기 온 거야. 사용승인. 저기 10번에 1번 지문 나와 있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다. 세 개죠.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며칠이네. 그게 7일이야.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15일 내에 합격했으면 성에서 줘야지 뭔 또 15일을 기다려. 그래서 뒤에 15일은 말이 너무 안 되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서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일 이내 검사하고 합격된 건축물은 승인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검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감리자가 있건 없건 검사한다는 거야. 과거에는 감리자 있으면 검사 안 했다니까. 과거에는 감리자 있으면 감리 보고서 믿고 그냥 승인서 줬어. 근데 지금은 감리자가 있건 없건만 한다. 검사한다.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 묻는다면 감리자가 없는 경우만 검사한다. 이렇게 물으면 틀리는 거예요. 감리자가 있건 없건 검사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3번. 임시 사용승인을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을 얻어 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 우리 건축법은요. 사용승인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임시 사용승인하고 그 2번 지문에 7일 이내 승인서 안 주는 경우 있죠. 합격했는데 승인서 안 주잖아. 합격했는데 그러면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면 됩니다. 4번 신고 대상 건축물도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리원래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공사를 지든 하나 못하나 감리하죠. 감리하는데 이 감리자가 있건 없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한다고 그랬죠. 7일 이내 검사해서 합격의 승인서 주잖아. 그런데
이 감리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은 감리자가 없어요. 우리 건축법에 신고 대상은 감리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건축법의 감리자는 어떤 경우만 둔다? 허가 대상 이런 얘기지. 허가 대상만 감리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신고 대상인데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개가 있죠. 감리 완료 보고서 밑에 한번 적어볼까? 공사 완료 도서,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 둘 다 완료죠. 요 두 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리 완료 보고서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만, 아시겠죠? 감리자가 있는 경우만 첨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감리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이 앞에서 나왔죠? 2년. 대형건축물 난방공사는 연장 가능하다. 11번 볼까요? 사용승인과 관련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동을 우선했다. 자, 원칙은 사용승인은 공사가 전부 끝나고 나서 받는 거 맞죠? 그러나 뭐별로 받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동별.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동별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1번은 맞죠? 동별로 가능하다. 자, 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당연히 감리 완료 보고서가 들어가야죠. 감리 완료 보고서가 들어간다. 3번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고 연장은 기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1회에 하나여 1년 범면에서 연장하는 건 어디에서? 허가 제한, 허가 제한. 거기서 1회 안에서 1년 범위가 있었죠. 4번 식수당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 지정하는 시기까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당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할 수 있다. 자,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 4번 임시사용승인 기간과 그 다음에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법에는 나오면 안 돼. 자, 주택법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 나오면 안 됩니다. 주택법에는 이렇게 적용 조건부로 허가한다, 임시사용승인한단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축법에만 있는 거예요. 5번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게 맞지요. 근데 예외가 있죠. 절대로 사용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예외가 두 가지나 있잖아. 7일 이내 승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니까요. 12번부터 허가 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도도 나오고.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엄청난 년이 뒤에 엄청난 지금 부대가 지금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12번 문제. 아까 다 봤으니까 좀 봅시다.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없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죠.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허가권자가 무슨 말이요? 없죠. 앞에 되는 경우가 없어나 했으면 끝났지 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없고 사전 승인권자입니다. 2번 특별시에 광역시에 또 나왔네. 청수 매청 연면적 합계. 자, 뭐는 제외? 공장장고 창고 시비를 거친 거 제외. 자, 건축물의 건축은 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맞죠? 국가지자체가 건축허가 신고 대상인 건축물을 허가권자와 뭐하면 협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착공해야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장 1년. 괄호 안에 공장은 몇 년? 공장 3년. 그죠? 5번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맞지요? 자, 13번은 이제 그건 신고입니다. 자, 신고 중요하거든요. 그래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신고 중요합니다. 아까 신고 공식 3개를 적었죠.
신고의 공식 체계를 적었습니다. 공식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무슨 면적할게? 두 번째 무슨 면적할게? 연면적할게. 바닥 면적할게는 얼마? 85까지. 연면적할게는 얼마? 100까지. 얘는 뭐가 가능해? 얘는 뭐가 가능하고? 단 바닥 면적합계는 제한이 있죠. 몇 층 이상? 3층 이상짜리는 연면적 얼마? 연면적 10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대수선은 우리 대수선은 어디든지 대수선을 신고하고 하는 건 누구 삼촌? 영희 삼촌. 둘 다 미안이죠. 엔더입니다. 연면적 얼마 미만? 200 미만. 이거 엔더 3층 미만. 3층이 되면 안 돼. 요거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해. 대수선이 뭐가 있더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신고해요. 그 다음에 우리 대수선 예외부터 먼저 볼까? 대수선을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요거는 공식이잖아. 우리나라 어디든지 되는 거고 영희 삼촌은. 그럼 만약에 영희 삼촌이 아니다. 연면적 200 이상이다. 층수가 3층 이상이다. 그럼 영희 삼촌 아니잖아. 이럴 때는 우리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증설, 해체, 또 뭐 수선, 변경 중에서 뭐만 신고라고? 뭐만? 수선만. 그러면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 받아야 돼. 영희 삼촌이 아니면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건축의 특례 있었죠? 자, 건축의 특례는 요 특례라는 얘기는 이것도 건축이잖아. 지금 정축, 개축, 재축도 건축이고 요것도 건축이잖아요. 근데 얘는 공식이라니까.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하고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는 건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하는 경우죠. 첫 번째 영희 삼촌 나오잖아. 영희 삼촌 미만은 어디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돼? 우리 건축 특례 보고 있잖아. 아까 했는데 어디에서만?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요. 아무리 소규모라도 건축은 허가 받아야 돼. 시골에서만 이 영희 삼촌은 신고하고 건축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근데 우리 관농자가 뭐가 지정되면 도시 지역하고 똑같아요. 지구 단위 구역 지역님이 허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재취약 지역 있죠. 재취약 지역, 붕괴 지역, 방제지구, 붕방, 붕방이 아니고 방붕. 이런 거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 제일 어려워. 여기. 요게 제일 어려워. 건축의 특례에서는 여기 삼촌이 제일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하는 읍면 있죠. 농업이나 수산업을 하는 읍이나 면적 있잖아. 여기도 신고하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어떤 건물에 대해서 특례를 줘야 될 것 같아? 농사 짓는 거 뭐 또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뭐 온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특례를 주는 거야. 근데 얘들 중에 창고만 연면적이 얼마고? 200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장 짓는 지역이야 돼요. 공장 짓는 지역. 공업지역이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은 빼고 산업단지 있지. 산업단지. 자, 이런 지역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건물을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어떤 건물? 공장이죠. 공장. 일반 건물을 왜 특례를 주겠어요? 여기는 공장에 대한 특례를 주는 거지. 근데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야? 오이 공장이라니까. 오이 공장. 연면적 합계는 얼마? 층수는 몇 층? 엔드. 요렇게. 요거 말고 기타에 또 뭐가 있었어? 높이는 몇 미터? 3미터까지.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대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몇 번만 연습하면 돼. 근데 연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13번에 기억 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 정축 개축. 어쨌든 뭐 3층 이상은 예외가 있죠. 있지만은 연면적 10분의 1까지만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맞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른 관농자 안에서 영이 3촌이죠. 연면적 200이고 하면은 영이 3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200 미만이 돼야 돼. 200 미만. 그래서 연면적 200 때문에 영이 3촌은 늘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연면적 200 때문에 영이 3촌이 아니요. 그럼 요거는 관농자라도 신고는 안 돼. 지구단위계획구역 방붕 제외돼 있죠. 어쨌든 미안한데 이거 연면적 200 또 이거 200이고네. 또 아니요. 또 그래서 대순 요것도 허가 받아야 돼. 자, 소규모 건축물로서 높이를 뭐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3m 이하라는 게 중요한 거야. 높이 3m 이하 정축은 신고하고 되죠. 요거는 맞아.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 재축. 뭐 기억하고 미음은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기역, 리얼, 미음 요 세 개가 맞다고 봐야 되겠네. 14번 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 초과하는 정축, 개축, 재축 85 이하까지죠. 이하까지. 그 3층 이상인 건물은 전개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이 얼마? 10분의 1까지만 됩니다. 3층 이상은. 거기 좀 어렵네. 2번 관농자에서 영이 3촌 나오죠. 근데 영이 3촌 나오는데 200 미만이거나가 아니고 200 미만이고 둘 다 만족해야 소규모가 되는 거야. 200 미만이고 청수가 3층 미만 그래야 영이 3촌이 됩니다. 자, 건축물 관농자에서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붕에서는 제외한다. 이번 맞네. 응? 야, 이거나 해서 떨렸죠. 이거나 하면 안 돼. 이거나 하면. 제가 쳐도 다 못 맞춰요. 그래. 3번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까지? 3m 이하입니다. 3m 이하까지 정축. 4번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이죠. 산업단지죠. 산업단지. 여기서는 오이공장을 허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2층 이하인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 맞죠? 또 5위는 외웠는데 5층 이하 이러면 안 돼요. 5층 이하. 우리 신고 대상은 다 2층밖에 안 돼. 영의 3촌도 다 2층이잖아. 아시겠죠? 전부 2층까지 밖에 안 돼. 농업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이죠. 읍면 지역에서 읍면에서 농사 짓는 걸 허용해야 되겠죠. 창고만 200이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등은 전부 얼마? 400. 바뀌었는 거죠. 규모가 바뀌었네요. 넘어갑시다. 15번 문제. 건축물의 종류.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 용도를 묻는 문제가 뭐 가끔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자주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론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합시다. 자, 우리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4개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우리 주택법에 가면 4개 중에 뭐는 빠져야 돼? 단독주택에서. 공관은 빠지지. 3개만 주택이고. 건축법에는 4개입니다. 일종 건생은 원자 들어가는 건 다 일종이죠. 이용원, 미용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사는 안마원, 침수론, 적고론 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탁구장 보기 전에 원자가 들어가는 거 중에 일종이 아닌 거. 원자 이거 말고도 원자 뭐가 있어요? 이용원, 미용원. 아, 그거 있네. 목욕장 이런 거 다 일종이죠. 원자 들어가는 것 중에 일종이 아닌 거 뭐가 있어? 기원. 기원은 2종입니다. 기원은 2종.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을 일종이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자, 우리 운동하는 시설 중에는 뭐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탁구장, 체육도장. 그 탁구장 밑에다 체육도장 하나 더 적어볼까? 탁구장, 체육도장은 500 미만은 뭐다? 일종입니다. 거기 500제곱미터 미만은 탁구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의원은 면적 관계없어요. 원은 관계없고 탁구장하고 체육도장은 500 미만은 일종이야. 그러면 나머지 운동하는 시설 있죠? 탁구장, 체육도장 말고 나머지 500 미만은 전부 뭐다? 2종이에요. 2종.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이 500 미만은 1종 있고 2종 있는데
탁구장, 체육도장 2개만 1종. 나머지는 다 뭐 2종. 그럼 에어로빅장은 500 미만은 뭐예요? 2종. 헬스클럽, 체력 단련장은 2종. 아시겠죠? 다 2종입니다. 골프 연습장도 2종이에요. 자, 2종 건생.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2종이죠. 술 파는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2종입니다. 휴게 음식점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돼. 휴게 음식점은요, 300 미만은 1종이에요. 300 이상은 뭐고? 2종.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규모가 작은 건 1종, 300 미만, 300 이상은 2종이야. 근데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2종이라고. 조그마한 커피숍. 요즘에는 무인 커피숍 이런 것도 더 많이 있고 그러대. 조그마한 커피숍, 찻집 이런 거 1종입니다. 주택가에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보니까 주택가에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무슨 뭐 찻집, 그렇게 많이 하대. 근데 우리가 규모가 큰 커피숍이나 스타벅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렇게 되면은 2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음식점하고 다르다. 단란주점, 우리 2종 중에는 2종은 전부 미만을 500 미만으로 통일시켰잖아요. 2종은. 그런데 500 미만이 아닌 게 딱 2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개. 단란주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단란주점은 150 미만입니다. 단란주점은 150 미만은 2종. 150 이상은 위락시설이야. 단란주점 150 이상은 위락입니다. 자, 노래연습장 무조건 2종이죠.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꼭 기억해야 돼. 나눠야 됩니다. 적어보세요. 밑에 30 미만, 30제곱미터 미만, 30 미만은 1종이죠.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 그 500 미만까지는 2종이죠. 500 미만은 2종이고 500 이상은 뭐다?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500 이상은 일반 업무시설이다. 그 뭐 가로 안에 그렇게 적어놨네. 30 이상 500 미만. 자,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자주 했죠.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입니다. 500 미만은 뭐다? 2종. 2종. 500 이상은 뭐예요? 숙박. 4번. 자, 단란주점 150 이상 맞네. 주점영어 맞습니다. 무도장 맞죠?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위락입니다. 무도학원은 학원 아니에요. 안마시술소는 뭐예요? 2종. 이건 2종 건생이에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뭐예요? 원이네. 1종입니다. 자, 숙박시설입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 다 숙박이죠. 휴양 콘도미니엄. 요거 콘도, 우리가 소위 콘도라고 하는 거 있죠.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요것도 숙박이고요. 호텔의 종류가 많죠. 가족호텔, 전통호텔. 우리 숙박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500 이상이죠. 500 이상. 자, 숙박시설 종류가 많아. 요거 말고도 뭐 생활용 숙박도 있고 관광 숙박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가 가본 숙박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본 숙박시설 뭐가 있어? 없어? 불쌍한 눈으로 참. 이런 데도 안 가봤구나. 16번 보세요. 2종 걸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런 건 뭐다? 머리 깎고 목욕하고 1종. 독서실은 뭐다? 2종. 도서관은 뭐다? 도서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우리 학교 학원처럼. 학교 학원처럼. 우리 학원은 그 용도가 뭘까?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이야. 500 이상은. 500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아시겠죠? 규모가 작은 학원은 2종 건생이고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이고 아마 여기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회관은 1종이죠. 마을회관 1종. 변전소, 의원 다 1종입니다. 17번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올개짝집. 공동주택이 뭐예요? 아연다색이지. 아연다색이 아파트, 연리, 다세대, 기숙사. 다가구는 단독이죠. 공관, 단독이죠. 다중, 단독이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유사 문제 또 아이고 많이 안 했네. 자, 박스에서 괄호 아래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중주택 요번에 이제 새로 개정돼서 아마 이거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중하고 다가구는 규모가 같다 다르다? 같아. 외관상은 똑같습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몇 개? 단독주택은 3개층,
공동주택은 4개층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물론 아파트는 5개 이상이고 아파트 빼고 연립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 4개층. 자, 단독주택 다중다가구는 몇 개층? 3개층. 3개층, 4개층. 둘 다 전부 660이야. 전부 660 이하인데 연립만 660 초과잖아. 다세대는 660 이하. 다중다가구 다 660 이하. 다 이하잖아. 아시겠죠? 660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가구만 갖는 특징이 뭐예요? 19세대까지만. 19세대. 세대수가 제한이 있는 건 다가구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까? 한 개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격 얼마?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정수는 지하층 빼고 몇 층? 3개층 이하이고 다만 1층 전부나 일부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주의한다면 1층의 전부 일부 그걸 한번 주의하면 돼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뭘로 넣어야 돼? 주택 외유 용도죠. 밑줄 주택 외유 용도. 이때는 해당 층을 주택의 정수에서 뭐 한다? 뺀다. 뺀다. 이 말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가면은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죠. 근데 아파트하고 연립은요. 이건 서민주택을 안 봐. 그래서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를 필요로 했을 때만 청수에서 빼줘. 근데 다세대하고 다세대 빌라하고 다중다가구 있죠. 이놈들은 일부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주택만 안 넣으면 돼. 주택만 안 넣으면 돼. 그럼 무조건 청수에서 빼준다니까.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4층짜리로 보여요.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자, 그래서 18번 문제부터는 뭔가요? 우리가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문제가 이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어쨌든 용도 변경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을 마무리를 짓고 주택법까지 이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